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부터 인생에서 없애야 하는 나쁜 습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나 책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둘씩 제 인생에서 걷어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띵크파크의 파커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기 비하인데요. 자기 비하가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비하가 일상이던 제가 어떻게 이것을 멈춰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는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담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얘기해보시죠. 일단 저는 자기 비하는 자신감과 결부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 제 영상들을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스스로 자존감이 그리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도 그 노력 중에 하나고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참고를 하거나 그런 식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련된 지식을 머리로만 쌓던 중에 문득 나는 좀 긍정적인 사람일까? 라는 물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일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저는 자기 비하를 일상처럼 달고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례로 저는 일을 할 때 어떤 하나의 과제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자기 비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너무 큰 과제가 아닌가? 내가 한 결과물이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미? 그리고 일을 하는 중간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얘 아무것도 모르네?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어찌저찌 일을 다 마무리해 갈 때쯤에는 내가 과연 잘한 게 맞을까? 내가 한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언제나 그 결과물 자체가 저한테는 크게 만족스러웠던 적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제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이유는 이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런 끝없는 자기 비하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주변에서는 저한테 잘했다, 이거 업무 되게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칭찬을 해줘도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걸 깨닫고 보니까 어느새 자기 비하가 제 일상을 잡아먹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무한도전을 시청했던 세대라면 무한긍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무한노긍정 선생이라고 불리던 연예인 노홍철 형님을 상징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틀님의 영상을 가끔 보는데, 얼마 전에 노홍철 형님과 빠니보틀님이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 속에서 느껴지는 노홍철 형님의 긍정이 정말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엄청 대단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 만약 긍정이라는 게 생물로 존재했다면 노홍철 형님은 그 생물의 멱살을 움켜쥐고 약간 억지로 내 곁에 끌고 다니는 약간 그런 모습의 좀 광기 어린 긍정이었어요. 그중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홍철 형님이 그 여행을 하던 중간에 조금 큰 사고를 겪게 되셔서 휴식을 하고자 전방이 되게 좋은 고급 호텔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때 노홍철 형님이 그 호텔의 전망을 이렇게 쫙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니야, 내가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 전망이 이렇게 좋다고 느끼지 못했을 거야. 와, 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심지어 그 사고도 꽤 크게 나신 거거든요.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나셨던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정말이지 엄청나게 대단하더라고요. 와,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 영상이 다 끝난 후에도 그 멘트만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어요.
노홍철 형님의 긍정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긍정과 뭔가 다른데?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노홍철 형님은 마냥 긍정적이다 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본인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인 상황으로 역전시켜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극단적인 긍정이라고 느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상황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영상을 보니 오히려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일요일에 보고 이제 다음날 월요일에 출근을 하려고 눈을 떴는데 하필 그날이 제가 저번 주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공유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공유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들자마자 막 오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걸.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할. 마침 떠오르는 이런 자기 비하들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려고 할 때 어제 그 노홍철 형님의 마인드가 생각나서 의식적으로 좋아. 난 잘했어. 이보다 더 잘할 순 없어. 내가 준비한 걸 공유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야. 오늘 공유하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피드백을 들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침대에 앉아서 약간 진짜 미친놈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꽤 큰 목소리로. 그랬더니 정말 순식간에 고민이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차분해졌어요. 제가 오히려 그런 말을 내뱉고 나니까 왠지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자신감까지 생겼어요. 출근 후에도 그 기조들이 좀 이어져서 그날 공유가 아주 굉장히 사소한 피드백들만 남기고 아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했던 방향도 괜찮았던 방향이었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안도감과 함께 뭔가 더 많은 감정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채워줬어요. 그 감정들이 구체적으로 자신감이었는지 만족감이었는지 아니면 행복감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자기 비하를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자기 비하를 탈피하는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자기 비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자기 비하를 탈피하는 경험을 한 게 너무 최근이기도 하고 그리고 몇 번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충분히 경험을 토대로 나온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제 삶에 적용해 나갈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완전히 핏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법 첫 번째는 명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게 바로 이 명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 중에서 자기 전에 명상을 통해서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엄청나게 거창한 명상은 아니었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10분 명상 음악 컨텐츠 이거를 들으면서 이게 끝날 때까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바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 비는 시간, 출근 시간이나 산책을 하는 시간들을 유튜브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항상 어떤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 자신과 얘기하고 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노래를 끄고 유튜브를 닫고 가만히 눈을 감고 본인과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10분 만에 정말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노홍철로 살아보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노홍철 형님처럼 생각하고 말을 내뱉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 되게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고 어떤 상황이든 제가 느끼는 어떤 불편함들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했듯이 노홍철 형님의 화법은 무한도전을 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텐데 저는 일단 좋아 가는 거야 부터 외치고 보려고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좋다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 너무 좋다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역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말로 내뱉다 보면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뻔뻔해지는 거예요. 별거 없이 어떤 일에도 조금은 뻔뻔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틀리다고 해도 아니라고 그냥 우겨보는 거예요. 자기 비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의 결여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 비하 대신에 자기의 주장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노력들 안에서 나는
내 주장을 더 단단하게 만들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자기 비하는 수그러들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그냥 인정해버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들은 나는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건 제 말이 맞았던 적도 적지 않았어요. 상대의 말이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과유불급이고 무작정 내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자기 비하를 하고 있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뻔뻔하게 우리의 주장을 더 관철시킴으로써 우리를 조금 더 발전되도록 훈련하자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자기 비하를 줄이는 3가지 방법이었고 저는 이 방법들을 제 인생에 앞으로 조금씩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자기 비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부터 인생에서 없애야 하는 나쁜 습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나 책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둘씩 제 인생에서 걷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제 영상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했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공감이 가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공감 가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